민규 씨를 기다리고 있는 이수 씨의 장면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수 씨가 기다리고 있고 그동안 이제 데이트했던 얘기들을 들으면 가끔 PC방 가고 카페 놀러 가고 그리고 또 뭐 하지 하는데 카페, PC방 이런 걸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숨어서 데이트한 것 치고는 상당히 평범하게 했어요. 뒤에 결의 지형 이 데이트는 진짜 차에서 그 차 안에서 그 사이에서 그냥 먹는 게 거의 전부였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뭐 결의 지형 쪽이 좀 조심스러웠던 걸까? 아니면 아무래도 좀 만나는 시간대가 좀 달라서 그랬을까?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서 이들은 그래도 좀 연인다운 데이트를 그래도 제법 했더라고요. 카페도 가고 PC방도 가고 물론 뭐 30대 PC방 가는 경우는 뭐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뭐 숨어서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데이트를 이제 거의 오랜만에 시작하는 상황이죠. 민규 씨가 와서 차를 타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 별건 아닌데 그리고 뒤에 또 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한 장면이긴 한데 이런 것도 뒤에서 이제 겨지연 커플의 차 타는 모습하고 상당히 또 대비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여기서는 그냥 인사하고 와서 타잖아. 자기가 직접 열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기서는 이제 도심이고 이렇게 뒤에 차가 있고 근데 차가 없었어도 아마 이렇게 탔을 것 같거든요. 이수 씨 성격이. 근데 이제 결혜 씨는 이제 나와가지고 마중 나가서 데리고 와서 문 열어주고 이제 다시 타죠. 이제 지영 씨는 또 그런 거에서 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타가지고 출발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는 줄 알죠.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규 씨가 차를 새로 산 거잖아요. 저번에는 이수 씨가 생각해보니까 운전을 했잖아요. 이 바로 전 데이트만 해도. 근데 차 나온 지 열흘. 그래서 이수랑 데이트를 위해서 사기도 했고,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좀 많아졌다. 그래서 제일 멀리 나가본. 그래서 이날이 이제 첫 여행인 거지. 차에 대해서 여행. 여러분들도 뭐 차 사고 이러면 이름을 막 붙이시나요? 첫 차를 사면 이름을 붙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때 나도 막 누가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해서 이름을 붙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별로 의미는 없으니까. 그렇게 애칭으로 이제 불러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애칭을 지어야 하는 뭐 무신적인 의미는 없고 그냥 조금 더 정감 있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흘 만에 운전 실력이 이제 확확 늘고 있어. 운전을 잘하는 이수 씨니까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는 거죠. 열흘 동안에 1000km면 진짜 많이 탄 거죠. 이제 하루에 100km씩 탄 거니까 100km면은 뭐 서울에서 한 수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근데 이제 그거를 출퇴근 중에 아니라 돌아다닌 거니까 그만큼 운전이 재밌어서 이렇게 많이 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운전이 진짜로 재밌는 사람이라면 진작 차를 타서 자기가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했겠지. 물론 뭐 주차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회사 사정황상 주차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럼 민규 씨는 운전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수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집돌이인데다가 운전도 그렇게 즐겁게 운전을 막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벌써 차를 샀어. 이게 약간 지민 씨 학교 데려다 주던 그 상황과도 살짝 오버랩되죠. 민규 씨는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민규 최고라고. 물론 뭐 결혜 씨처럼 이렇게 애인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최선을 다하는 또 그런 모습과 비교가 돼서 대비가 돼서 또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지금 민규 씨가 그런 표현이 잔잔해서 그렇지 실제로 민규 씨의 본질은 자기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면이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이수는 읽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민규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감정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 운전을 피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를 일단 잘 몰지도 않고 차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정비가 정해진 날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가 정해진 날짜에서 보통 짧으면 한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미뤄서 가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날짜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거밖에 안 탔어요? 요즘에 뭐 이거 세컨카예요? 뭐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저도 차를 잘 안 갖고 나가고 그래서 차를 이렇게 좀 팔고 싶어도 이게 아이들이랑 있는 집은 차가 없이 사는 게 좀 어렵긴 하거든요. 가끔 이제 급하게 아이들을 태우고 어디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건 저 마음을 이해하죠. 왜 안 샀는지는 알아. 운전 자체가 되게 피곤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계속해야 되고 정보 수집을 하는 사람, 그게 버릇이 돼 있는 사람들은 운전 자체가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지루해합니다. 우리 밥 먹고 뭐 하러 가게? 이걸 이수 씨가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 얘기고 이게 또 뭐 이런 하트 시그널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말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우리가 월요일 상담을 하다가도 가끔씩 보는데
내가 맨날 데이트 스케줄을 짜야 되는 게 피곤하다. 데이트 스케줄 상대는 안 짜는데 내가 짜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데이트 스케줄 짜는 거 그러면은 힘드시냐? 재미없냐? 아니 데이트 스케줄 짜는 건 좋대. 자기가 원하는 걸 가서 좋대. 근데 그 상대가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게 짜증난다 이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수 씨는 자기가 스케줄 짜고 상대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를 지금 재밌어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계산을 안 하면 관계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얻을 게 되게 많거든요. 뭐 내가 그런 거 뭐 스트레스 안 받으면 그냥 내가 짜는 거지 뭐. 맞아요. 근데 서운할 수 있어. 왜냐면 이게 내가 이걸 재밌어서 한다고 해도 상대가 안 하면 내가 혼자 노력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뇌 자체가 서로가 선호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런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게 이제 남자든 여자든. 상대가 짜온 스케줄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돼. 스케줄을 못 짜면 짜오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디 맛집에 갔어? 아 그러면 감사히 먹어야지. 리액션도 짱짱하게 해줘야지. 내가 세상에서 먹어본 음식이 제일 맛있어. 오늘 먹은 것 중에 막 이러면서. 그래 마음에 안 들어하면 안 되지. 무조건 감사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표현을 해야지. 자기가 못하면. 근데 이제 자기는 스케줄도 안 짜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 이제 거기에서는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슬슬 해야죠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온다 이러면.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 옵션을 그렇죠. 그 옵션을 제시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도 했어. 이제 저는 워낙 아시다시피 워낙 좀 즉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고 이 근처에 이제 몇 군데 아는 그런 집들이 있으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쪽지로 해. 근데 흔든 다음에 자 골라. 그래서 뿌려. 그냥 골라. 거기 가는 거야 이제.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재밌게 하려면 재밌게 할 수 있어. 스케줄을 안 짜도. 그리고 뭐 이 근처 뭐 맛집 해가지고 가장 그 좋아요가 많은 거에서부터 뭐 몇 번째 가기, 뭐 토달기 없기, 뭐 이렇게 이런 것도 해도 되고. 제 말은 본인이 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걸로 너 안 짠다고 서운한다고 투정 부려서 막상 그렇지. 계획을 계속 짜오던 사람이 서운해서 상대한테 짜라고 하면 성에 안 차. 내가 계획을 짜면 저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그렇게 잘 짤 거거든. 맞아. 그래서 P인 저는 제이가 짜준 스케줄을 리액션과 함께 잘 따는. 리액션 잘해야 되고 그리고 지갑을 자주 열어야 됩니다. 감사의 표시를 어쨌건 이 표현과 그리고 지갑으로 하는 거죠. 옵션은 좋아요. 신경 쓰는 느낌. 그렇지. 차가 없으면 기동성이 없어서 계획대로 안 되죠. 차가 없으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차가 없으면 없는 대로 계획을 잘 세워야지.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없는 거에 맞춰서. 근데 이제 차가 있으면 즉흥적으로 움직이기가 조금 더 수월하긴 하죠. 차가 있으면. 그것보단 좀 덜 무서워라 간다. 우리 맨날 얘기했던 거. 뭐 재밌잖아요. 상대한테 맞춰봐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마음 한구석에서 이거 했다가 얘한테 또 혼나면 어떡하지? 얘가 또 리액션 또 뭐 냉소적으로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쪼그라 있으면 이런 거 못하지. 이런 거는 물론 연애 초기라 가능한 일이에요. 연애 뭐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면 내가 스케줄을 즐겁게 짜고 상대는 항상 재밌게 해준다는 확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퀴즈도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민규 씨는 킥복싱 같이 이런 격투를 무서워하나 보죠. 하지만 패러글라이딩 그렇게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옵니다. 돈 주고 저렇게 또 고생을 하러 가는군요. 그게 아마 민규 씨의 생각이겠죠. 민규 씨는 이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성격이니까 저는 좀 다이나믹한 데이트를 추구하는 면인 것 같아서 조금 무섭지만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수 씨는 항상 이제 그 다이나믹한 데이트를 추구를 하긴 하지만 패러글라이딩은 예를 들어서 다이나믹계에 한 100점이라고 치면 이수가 바라는 다이나믹은 한 50점쯤이었겠지. 근데 항상 민규에 맞춰서 0점짜리 다이나믹으로만 봤을 때 0점짜리 데이트를 하다 보니 그동안에 이제 밀린 거를 이번 한 방에 풀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민규도 이렇게 좀 한 방에 이렇게 다이나믹한 거를 한번 경험하게 하면서 내가 이제 그동안 조금 잔잔하게 했던 거를 이제 한 방에 좀 나도 해소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막상 이 100점짜리를 하려고 하면 자기도 무섭거든. 그렇지만 어쨌건 지금은 아직 그 미래에 일어날 공포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죠. 아직 해발이 높은 상태로 가진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래 얘기가 나와요. 플레이리스트 얘기. 근데 거기에서 잔나비 노래. 잔나비는 뭐죠? 감작강 다음으로 아마 그 감작강보다 잔나비 노래를 듣는 장면이 이수 씨는 보기가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장면에서 지영 씨가 민규 씨에게 사랑에 빠지고 있구나라고 아마 이수 씨는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감작강은 이렇게 좀 술김에 장난을 심하게 치네 정도로 해서 아이씨 짜증난다 이러고 넘어가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규가 처음에 지민 씨를 딱 한눈에 알아보는 그 느낌을 이수는 읽는 걸 보면 지영이 잔나비를 들으면서 여기 이 장면 거기에서 민규에게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이수는 이제 상당히
보기가 힘든 장면일 수도 있어. 오히려 감작강보다 더. 감작강은 순간적으로 데미지는 있어도 아씨 됐다 짜증난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렇게 사랑에 빠지는 저 장면은 좀 기억에 남을 수 있지. 물론 민규가 빠진 건 아니니까. 오히려 그래서 민규가 지민에게 이렇게 처음에 이게 가슴이 열리는 듯한 그게 이수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잔남이 나오니까 이제 지영 씨도 살짝 민망한 느낌이 있겠죠. 그냥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도 민규 씨가 이제 깨물어라고 하는 게 이게 알게모르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이제 내가 이제 뭐 이수에게 거슬리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어떤 자진해서 자진납세를 한다. 라는 건지 뭐 미리 합의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깨물어 이러더라고요. 아까 낮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제 친구 전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가 9년 사귄 사람이 있어가지고 맨날 9년 그랬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여자친구가 아 나 이제 너랑 잘 지내보고 싶어. 내가 너의 전 여친 그 9년간 사귀었던 전 여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내가 만약 말하면 내 손 깨물어라. 그렇게 해서 나한테 자격을 줘라. 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이렇게 하면 자기도 이제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수 씨는 이수 씨대로 이렇게 뭐 실제로 뭐 살이 뜯어지게 깨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장난스럽게 깨물었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수 씨도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민규 씨도 아, 이제 다음부터 좀 그러지 말아야지. 이 사람 좀 기분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풀렸겠지. 그 두 가지 마음을 얻을 테니까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꽁하고 또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건강한 방식으로 푸는 느낌이 있죠. 아까 낮에 들려드렸던 그 사례보다는 훨씬 건강하지. 계속해서 9년이 그랬어?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한 방식이지. 근데 마침 또 아까 이제 개냥이 같다. 겉으로는 되게 도도한 고양, 시크한 고양이 같은데 알고 보면 성격은 개냥이에요라고 아까 지영 씨가 평가를 했었는데 또 마침 무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민규 씨는 이제 살짝 좀 이제 됐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수도 잔나비 얘기 듣고 살짝 기분이 나빠질 뻔하다가 이제 민규가 그래도 나 기분 풀어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풀리죠. 그래서 이수도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풀어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민규 씨가 이제 립밤 발라달라고. 근데 이것도 자꾸 이런 두 커플을 자꾸 대비시키려고 자꾸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민규 씨에게 립밤을 바를 때는 전방 주시를 해요. 그리고 전방 주시를 하고 이게 진짜로 필요하니까 립밤을 바른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같이 이렇게 지성적인 사람은 립밤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로션이나 이런 게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건성인 사람은 입이 당장 마르고 이제 그러면은 저런 것들이 이런 데서 이제 입이 건조해지고 그러면은 뭐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발라달라고 하는 거겠죠. 운전 중에 저게 뭔 짓이죠?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연인 간의 플러팅이 아니라 옆에 예를 들어서 그냥 친구가 있었어도 물론 친구끼리 립밤을 바른다? 아 이거는 조금 그렇다. 친구한테 발라달라고 안 할 것 같아. 그냥 참긴 하는데 그냥 오래된 부부나 가족끼리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전방주시 저건 운전 미숙자의 당연한 행동? 그래요? 운전이 숙달되면은 이런 길에서 전방주시 안 해도 돼? 성격의 차이 아닐까? 결애가 자랑했는데 부러웠나?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장면이 자꾸 대비가 되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더라고요. 이거는 뭐 시청자들의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좀 두 커플의 색깔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결혜 씨는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해서 지영 씨랑 이제 차에서도 눈을 맞추고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주는 거를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건 이제 이따 장면에서 보고 이 커플이 확실히 조금 더 독립적인 커플이다 라는 거죠. 뭐 이거는 어쨌건 각자의 선택이지만 왼손으로 운전하고 오른손으로 바르기. 그치 보통은 그러지. 보통은 립밤 좀 꺼내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삼계탕과 두부찌개를 먹으러 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런 것도 이제 다 대비가 되니까 여기 또 이제 민규 씨가 보고 이수 씨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주문을 하죠. 콜라도 달라. 결혜 씨, 지영 씨는 이제 지영 씨가 결혜 씨에게 선택하고 결혜 씨가 이제 주문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커플들의 모습이 드러나죠. 근데 이 장면도 조금 흥미로운 게 약간 장난스럽지만 그 발을 올리고 있어요. 발바닥에 차갑고 양말도 안 신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다 했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고 이거는 이제 깜짝 놀라. 이수 씨는 설마 여기까지 카메라를 찍었나? 그래서 이렇게 민망하고 지영 씨는 이제 깜짝 놀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발을 올리고 있다는 게 너무 약간 부끄럽잖아요. 부끄럽고 민망하고. 근데 너무 좋아. 그래서 왜 쳐다봐라고 민망함을 이게 뒤꿈치로 찍으면서 그 민망함을 지금 해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아프니까 민규 씨가 아파했어. 근데 이수 씨는 그거에 대해서 발을 빼. 왜? 이게 그러니까 삐졌다고 흥이라고 하지만 이수는 민규가 아픈 걸 바라지 않거든. 이, 이, 이수는 여기서 서운한 마음도 있는데 민규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서운함이 없진 않지. 당연히 서운함이 있지. 근데 민규가 아프다고 했으니까 빼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또 민규가 이제 괜찮다고 이제 다리를 당기고 뭐 그러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연출이기가 힘든 장면이거든. 연출로 나오는 장면은 아니지. 그래서 울리라고 했지만 이미 이제 아프다고 했으니까 싫어 안 돼라고 하잖아요. 싫어는 삐진 마음, 안 돼는 네가 아프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패러글라이딩장에 도착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보면 이 코스 할까? 이 코스가 낫지 않아? 뭐 머리 올려줘? 머리 넣어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걸 해주면서도 되게 뭐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한테 어떤 거를 묻는 게 이 커플은 상당히 잘 맞아. 왈츠같이 넘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누가 이 사람한테 막 무조건 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조용히 있다가 그냥 나중에 이제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수 씨가 멋있어. 칼락이 놀리니까 오빠 우리 아빠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거를 예전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수 씨, 그러니까 민규 씨만큼 이수 씨의 아버지도 물론 이건 이수 씨의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가정에 멋있는 아버지를 둔 딸, 그게 아닌가 싶어요. 꼭 공군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냥 아빠는 멋있는 사람으로 이수 씨 머릿속에 있는 거지. 물론 공군이거나 그런 직업이어서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이제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얘기 중에 그 부모의 단점을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부모에게 가진 결핍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떤 단점만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끈끈한 유대가 있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부모의 그냥 장점을 찾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아빠를 투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수가 민규 맞춤형 현명함이 자리를 잡았나? 그런 것들이 보이나 싶기도 한 거예요. 우리 아빠야라는 게 우리 아빠처럼 멋있는 애도 있지만 처음에 민규 나는 진중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 좋다. 그리고 민규를 만나면서 민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해도가 높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수는 민규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와서 말을 많이 안 해도 그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려서부터 그냥 알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수가 저 나이에 이렇게 민규의 그런 본질을 보고 저렇게 현명하게 민규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은 정말로 말 그대로 이제 잘 만난 거지. 민규가 도망가지 않을 선까지로 딱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위하던 그 부분에서 이수가 그걸 귀엽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이수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게 이제 똑똑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민규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건지 물론 그렇지만 민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거는 실은 좀 어색한 일이죠.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왜냐면 민구를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민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그건 혼자만의 환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환상에 잘 맞아떨어진 경우. 그런데 만약 민규 같은 아버지와 계속 살았고 그 사람과 충분히 인터랙션이 있고 끈끈한 사이였다면 민규가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민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은 생각보다 오랜 인연을 이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둘 다 뭐 기본적으로 진중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그쵸. 아빠냐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경례, 이거 펴줘야지 각도가. 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실은 이런 TV 같은 데서 이렇게 경례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거슬려요. 내가 군대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지만 경례하는 걸로 엄청 갈굼당하거든요. 군대에서 이등병은 이 손가락 각도 그리고 손가락이 눈썹에 붙는 위치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 군대 막 이등병이 잘못하면 막 줄줄이 다 혼나고 막 그래. 여기서도 민규 씨도 펴줘야지 각도가 바로 살짝 정색. 부모의 역할이 어떤 이성을 만나는 데까지 영향을 준다는 책임감이 점점 느껴지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뭐 부모가 예를 들어서 나르시스트거나 아니면 어떤 그 아이가 보기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 아이의 머릿속에 어떤 게 되냐면 저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저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네? 저렇게 잘못된 삶을 산 나는 저렇게 잘못된 삶은 혐오스러워 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나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저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네? 저 잘못된 삶이 대체 얼마나 재밌는 거야? 나도 기회만 돼봐라. 저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야 말 테다. 라는 무의식이 자리를 잡아버려. 그래서 그런 환경이 혐오하면서도 대물림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개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굉장히 쉽게 대물림되기가 쉽죠. 아니 이 경례 지적하는 거 보고 이거는 진짜 모든 남자들이 아마 공감했을 거야. 이 장면에 대해서. 이수처럼 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게 지영처럼 마음만 큰 것보다 와닿았겠어요. 그렇죠. 일단 민규는 편한 사람이어야 돼요. 편한 사람, 내 머리가 편한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내 표현을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냥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하려고 애써주는 사람, 이제 그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민규는 뭐 누군가한테 막 해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그것만으로는 아니니까. 이수 씨가 이제 떨려? 민규 씨는 재밌을 것 같아. 이건 왜 물어본지 알겠죠? 이수 씨가 떨리기 때문에 떨려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완전 많이 불안정해야 되는데, 떨려? 물어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실은 내가 지금 떨려서 물어본 건데 어떻게 재밌을 것 같다는 말을 해? 지금 내가 왜 물어본지 모르겠어? 하면서 자기가 떨려갖고 막 힘든 거를 갖고 상대를 공격해. 사랑받고 자랐어도 잘못된 결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수 씨는 그냥 바로 난 떨려 라고 자기 마음을 얘기하죠. 이게 그냥 별건 아닌데 이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실은 관계가 그냥 건강하게 쭉 흘러가는 거지.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특히나 이렇게 이제 내가 완전히 막 이런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공포증이 생기는데 지금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너는 지금 재밌다는 거야? 지금 내가 실은 이렇게 떨고 있는 거 안 보여? 이렇게 하면서 라고 하지. 그렇게 이제 활공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왔어도 무섭죠. 저런 게 이제 하기 전까지가 제일 무섭거든요. 실은 여기서 이들은 이제 훈련을 받지 않고 이제 바로 하는 건데 이게 훈련할 때가 더 힘들고 무서워. 몸이 힘들지. 훈련할 땐 몸이 힘들고 이제 막상 하면은 물론 제가 패러글라이딩 아니고 저는 이제 레펠만 했었는데 이제 레펠 같은 경우는 이제 헬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 전날 막타워라는 그냥 그 똑같이 10몇 미터 거기를 이제 사다리처럼 걸어 올라가가지고 줄을 타고 내려오는 걸 이제 그 전날 계속 훈련을 해요. 그게 힘들지 그냥 훈련하는 게. 그리고 막상 그것도 이제 헬기를 타가지고 로프 잡아 하면 이제 로프를 잡거든요. 내가 너무 군대기 하고 앉았나? 이제 헬기에 저 바깥에 줄이 이렇게 떠 있어. 그때 그걸 딱 잡고 돌아 딱 서가지고 발로 밟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저걸 못 잡으면 어떡하지? 저거 못 잡으면 여기서 그냥 떨어져 뒤지는 건데 그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다 해. 처음에 이제 한 2등 1병 때까지만 해도 한 1년 정도 그 훈련을 할 때까지 하는데 이제 뭐 상병 되면은 이제 자고 있다가 저 지금 차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래 돈 벌러 갈까 이러면서 가지고 타지. 아니 그 월급을 많이 받는 얘기라 어쨌든 레펠을 탈 때 그 얘기니까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네 번째는 아니지. 네 번째는 오바고 지금 두 번째 한 것 같아. 두 번째. 미안해요. 근데 이제 막상 그 줄에서 내려올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제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어떤 한 순간까지는 그 전에 훈련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 발표도 그래요. 발표도 내가 진짜 발표를 제대로 하려면 그 리허설을 수없이 해야 돼. 처음에 저도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제안 발표가 있었어요. 그때 그 국세청 국장님까지 앞에 와가지고 거기 이제 간부들 쫙 앉아갖고 그 자리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실적이나 어쨌든 사업 결과를. 그거를 진짜 연습 빼고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리허설만 30번을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그거에서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나 혼자 리허설 계속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도 막상 그거를 할 때는 순식간에 끝나. 근데 또 한 번 그렇게 훈련이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수월해지죠.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그 훈련할 때는 힘들고 막상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발표를 시작해서 시작 후 5분간은 무섭지.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음부터는 마치 여기서 활공을 하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두렵고 불안할 때는 이 불안이 계속 커지는 불안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는 게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이렇게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누가 나한테 패러글라이딩 할래? 그러고 하면 얼마 줄 건데? 라고 물어봐. 이런 건 안 하겠지만 그냥 세상의 원리들이 그런 것 같아. 발표 리허설 어마어마하게 하죠.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엔 안 해. 요즘엔 안 하지만 요즘엔 뭐 그냥 강의고 내가 강의를 만들면서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만드니까 일종의 좀 강의 예전에 했던 그런 강의와는 조금 다르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대학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만든다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거는 리허설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리허설 매일매일 갑니다. 그럼요. 리허설을 진짜 처음에 근데 리허설을 한 번만 제대로 해놔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입에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요. 왜냐면 한 번 리허설을 빡세게 해놔가지고 웬만한 게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외워지거든. 그러면 오프닝 같은 멘트, 엔딩 멘트 이런 것들은 계속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분야에서 쓰는 또 세련된 그런 표현들도 있고 뭐 80 이런 패러글라이딩도 마찬가지지.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무섭죠. 딱 이때가 제일 무서운 시점이었을 것 같아. 강단에 오르기 직전이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장 앞에서 회의도 리허설. 아 그래? 회의를 리허설해? 야 진짜 빡세다. 아침 7시에 와서 읽는 거 연습? 그렇구나. 미친 진짜 대박이다. 라방 볼 시간에 1시간짜리 강의 리허설? 아니 라방을 보면은 이렇게 3,000보로 세련되게 빠지는 기술들을 배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머리에 정리되어 있으면 리허설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요령이 생기고 내가 발표나 이런 강의에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강의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고 이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내가 삶을 전환하는 내 주특기가 그대로 된 상태에서 좀 다른 분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발표 같은 걸 좀 새롭게 다시 내 스킬로 장착하는 경우라면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해야죠. 3,000포 치곤 세련됐잖아. 그냥 그렇게 좀 지금 한 사람 떠나게 생겼어. 빨리 떠나지 않게 빨리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잡아봐요. 근데 뭐 민규 씨는 뭐 하이파이브하고 신났죠. 이게 만약 이수 씨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신나고 업데이트지 않았을 거야. 괜히 하자고 했나? 그러니까 이수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렇게 침몰하니까 민규 씨가 자기 마음에도 조금 두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처음 하는 거잖아. 처음 하는 건데 없을 수는 없어. 근데 더 지금 그런 거 표현 안 하고 업시키는 거야. 민규 씨 성격에. 그러니까 만약 이수 씨가 없었으면 이제 이거 괜찮아요? 안전한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조금 무릅지는 않았어도 그런 표정이 드러났을 텐데 이수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만약 민규가 같이 이러고 있으면 이수 입장에서 어떨까? 내가 괜히 하자고 했나? 내가 괜히 오버했네. 민규가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오늘 좀 한번 크게 이제 좀 확실하게 에너지틱하게 놀아보자 생각했는데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약간 자괴감에 빠질 수 있겠지. 스스로가 이제 자학을 할 수 있겠지. 근데 민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배려야, 실은. 민규가 여기에서도 이제 괜찮아라고 웃으면서 하고, 근데 이제 당장 강단에 서기 전에는 두렵잖아요. 우리도 경험해보잖아. 물론 이렇게 액티비티는 경험한 사람은 한정적이지만. 그래서 뭐 강사님도 울기 없기. 민규는 재밌어. 그래서 몇 살이지, 이수? 27살인가? 오래 살았지. 이런 농담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규랑 이수는 이런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야. 제가 이거를 언제 이 앞에서 봤냐면 두 사람이 시그널 하우스 안에서도 우리가 2차 마지막으로 운전하는 건가? 이게 우리의 마지막 운전이구나.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보고 저 두 사람이 저걸 보고 이별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까지 농담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가 된 거라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커플에 가깝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게 같은 맥락의 개그거든. 그러니까 그 둘이 운전할 때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드라이브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이 하트 시그널 안에서 이런 비슷한 농담의 맥락이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그럼 민규 씨는 이수 씨한테 지금 악담한 거야?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커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지. 민규 씨 헬멧 작아 보인다고? 작은 걸 썼겠지. 나는 저거 아마 머리 위에 이렇게 얹어야 될 거야. 근데 또 저런 농담에 또 깜짝 놀래죠. 민규는 그런 모습에 이제 나도 긴장됐는데 이수가 무서워하니까 긴장이 오히려 풀렸다. 이게 자연스럽게 풀린 것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무서워하는 이수의 마음을 좀 다시 무섭지 않게 해주려고 저런 것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 같이 안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수의 이 질문은 뭐 같이 탄다는 말 아니고 동시에 이제 하늘에 떠가지고 하늘에서도 같이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자는 건데 근데 이제 민규도 아마 좀 긴장한 것 같아요. 같이 타는 건 아니다. 이수가 지금 약간 긴장해가지고 나랑 계속 같이 타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순간 생각하고 왜냐면 지금 민규도 긴장해 있거든 실은 그 티를 안 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타면 진하고 말을 조금 줄였다가 진짜 죽을 거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수랑 같이 타면 둘 다 잘 못하잖아요. 위험한 일이 생기잖아. 지금 머릿속에 지금 위험한 생각에 대해서 있어. 그래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자기 혼자 타는 건 무서워. 전문가가 붙어줘야 돼. 그런데 그런 티를 안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수도 알아. 둘이 타면 죽는 거 알아. 오빠랑 말고. 그리고 이제 살아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마지막 사진이 될지 모르는 사진을 찍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렇지 셋이서 못 타니까. 그렇게 탑니다. 여러분들은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아마 이 장면이 그걸 거예요. 뒤에서 이제 뭐 영상 편지 같은 거 남기라 라고 해가지고 민규 씨가 이수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규 씨 입장에서는 이걸 말하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러뷰라고 해. 그러니까 이수도 이제 러뷰2라고 이제 뒤에 다른 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이게 구구절절 남기기는 조금 민망할 수는 있었겠지. 그런데 그래도 어쨌건 좋은 추억 남기자 사랑해 라고 남긴 거예요. 지금 민규 씨 나름대로. 근데 이 러뷰라고 했던 거를 뒤에서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민규 씨 나름의 영상 편지를 남기긴 남겼어. 이렇게 이제 재밌었고, 그냥 민규 눈에서 꿀이 떨어지죠?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야. 다 타고 나니까 이제 놀이기구 타는 기분. 하지만 이제 끝나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 뭐든지 하고 나면. 민규 씨가 이제 영상 편지 어떻게 썼어? 아까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수는 민규야 안녕이라고 먼저 말했고,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이제 특별한 인연인 만큼 서로 기둥에서 예쁜 사랑하자, 사랑해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수 씨가 이렇게 정성껏 영상 편지를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민규 씨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돼버렸어. 민규는 이제 감동적으로 했는데 이수는 그러니까 영상 편지를 꼭 시키신대요. 이러면서 나만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아까 이제 민규 씨가 좀 민망하니까 짧게 하고 부끄럽긴 했지만 나름 창공에서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민망하니까 영어로 표현했지. 민규 씨는 약간 좀 부끄럽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살짝 그 영어를 쓰면서 자아를 분리시켜서 말을 하잖아요. 그치 서로 기둥이 돼서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잠깐 볼까요? 특별한 인연만큼 서로가 서로의 기둥이 돼서 예쁜 사랑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10기 돌싱 때 첫 번째 그 영숙님의 표현을 보고 너무 이 수동적인 면이 드러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분의 멘트가 이제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이제 모진 풍파가 와도 나를 지켜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어쨌든 상처를 겪었을 때는 오히려 내가 더 독립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제가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수 씨는 서로가 서로의 기둥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개인마다 이런 식으로 이 기본 사고 방식에 이렇게 순간순간 말하는 거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물론 이거 하나로 저 사람이 모든 걸 알기는 좀 힘들어도. 패러글라이딩 서로 보호자 사인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 장면도 실은 언급을 하려다가 그래서 여기서 저도 위에서 비슷한 말 했거든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근데 러뷰라고 했던 말을 자기가 영어로 말해놓고 까먹었어. 자아를 분리시켜놓고 말하니까 까먹지. 차라리 한글로 사랑했어라고 하면 사랑해라고 했으면은 기억을 할 텐데 자기도 그게 부끄러우니까 영어로 말을 한 거야. 영어로 말해놓고 까먹었어. 그래서 좋은 추억 만들자라고만 한글로 기억하니까 이 소리를 지른 것보다도 실은 그게 훨씬 더 뭐랄까 이수호 입장에서는 그거를 말했으면 맞다 그렇게 말했지라고 할 텐데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이것만 남은 거잖아. 이건 너무 친구끼리 할 말이지. 아니면 뭐 그래 우리 뭐 약간 그 팀 서바이벌 같은 데 가가지고 할 말 같은 느낌이잖아. 이것만 딱 뚝 떼놓고 보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러뷰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살짝 민규 씨도 잊어버린 것 같아. 약간 아자아자 화이팅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팀 옥순 맞아. 그러니까 팀 민규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거기서 러뷰가 붙었는데 민규도 그걸 까먹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곱창 전골을 먹기로 합니다. 참고로 저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곱창 전골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강아지 귀엽네요 강아지. 지민 씨네 집에 이제 다 같이 놀러 갔으니까 그 집에 있는 빵이를 같이 받겠죠. 누구나 상대가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걸 느끼게 되면 애정이 커지지 않나요?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지지. 그 옛날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그 영화에서 제가 그 영화의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막 그런 썰을 풀어요. 옛날에 까를로스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 대충 기억나는 대로 그 화가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무언가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그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당신이 바로 그 아름다움 자체다라고 그렇게 그 개드립을 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수작을 부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특히나 이제 여성들, 뭐 남성도 마찬가지. 그 화가에게 로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아름다움을 저 사람은 나를 찾아줄 거라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또 이런 외적인 미에 대해서는 화가만큼 또 관찰하고 거기를 또 아름답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도 하니까. 아, 그렇죠. 소장이가 신쿵이님들 우리 모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긴 라이브를 통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있죠. 맞아. 본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상대가 이해를 하니까 이해해준다 생각해서 밑바닥을 보여준다거나 요구를 잘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구를 잘하게 되는 건 좋은데 밑바닥을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내 밑바닥을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수가 있거든. 그렇죠. 여기도 벌레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의 지형 커플 거기에도 벌이 나타났었잖아요. 지금 여기도 벌레가 나타나고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좀 대비를 많이 시켜놓은 것 같아요. 민규는 가가지고 이제 팔 가서 떼고 붙어있던 벌레 이렇게 그냥 치우고 그 자리에서 이제 실내로 이제 옮기죠. 그러니까 뭐 다 먹고 벌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좋고 했을 텐데 이제 조금 대처가 물론 뭐 어느 쪽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 민규 씨가 조금 더 확실하게 대처를 잘 한 것 같아요. 물론 운이 좋았겠지. 그래서 이만한 풍뎅이가 붙어 있던데. 그러니까 풍뎅이 이게 자꾸 3000% 빠지고 싶어 죽겠네. 입이 간질간질하네. 이거 뭐 입 긁는 거 하나 갖다 놔야겠다. 이거. 이게 립밤 중에 이렇게 가려움 해소용 립밤 있잖아요. 모기 물린데 바르는 걸 립밤 대신 발라야겠다. 아무튼 아니 그 첫째가 사마귀를 잡아가지고 이름을 풍뎅이라고 붙여가지고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걔가 풍뎅이냐? 그랬더니 그냥 풍뎅이로 지었대요. 아무 이유 없어. 풍뎅이가 뭔지도 알거든요. 사마귀가 뭔지도 알아. 하지만 사마귀의 이름을 풍뎅이라고 지었어. 그래서 한동안 풍뎅이가 우리 집에 있었죠. 풍뎅이라는 이름의 사마귀를 키웠었죠. 여주에서. 근데 어느 날 탈주해가지고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게 그러니까 되게 그런 발상이 되게 그냥 재밌죠. 사자 이름이 호랑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고양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고양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느낌이죠. 먹이를 그거를 여주에서 여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관리해 주셔가지고 뭘 준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에는 이렇게 조그만 무슨 개가 있거든요. 개를 좀 키우고 있는데 옆으로 개는 게 있잖아요. 소라게를 키우고 있고 그 지방에서 있던 그 풍뎅이라는 이름의 사마귀는 걔가 배고파서 그럼 탈주한 건가? 어쨌건 탈주를 했습니다. 걔는 소라게는 사과를 의외로 잘 먹어요. 놀랍죠. 아무튼 의외로 놀라운 사실들이 많아. 그치 야옹아 멍멍이 해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약간 그렇게 그냥 가끔 되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재밌어. 그래서 풍뎅이 보고 되게 손잡고 웃었지. 이제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웃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깥이 풍경이 좋지만 그런 거 바로 포기하고 그냥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 조금 풍경이 안 좋으면 어때? 우리끼리 재밌게 있으면 되지. 좀 편하게 있으면 되지.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여기서 야외에서 이 사람에게 이런 야외 풍경, 이 벌레 소리도 들으면서 그런 환경을 주고 싶은데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 들어갈 생각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부분도 잘 배워야 돼. 지금 여기서도 여기 주방이랑 민규 씨가 가까우니까 그냥 민규 씨가 주문하는 거야. 만약 여기 이수 씨가 앉아 있었잖아요. 이수 씨가 주문했을걸? 이런 게 왈츠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제가 왈츠는 잘 모릅니다. 그냥 왈츠가 주는 이미지를 알 뿐이에요. 민규 이수 커플에게는 어떤 위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커플에게 생길 수 있는 위기야 뭐 한두 개가 아니지. 너무 많죠. 근데 너무 많다는 말은 지금 현재로서 이 커플들에게 딱 보이는 그런 느낌 없는데 이제 이런 커플들은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 시기적 차이가 그 서로에게 오해를 쌓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뭐 많지는 않고 뭐 그런 케이스들에서도 또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권태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위기야 뭐 어느 커플이든 다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뭐 곱창전골 하고 그러면서도 매콤한 거 좀 덜 넣어달라고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데 상대가 말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툭 던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왈츠 같다는 말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아까 뭐 먹는다 그랬지? 곱창 좋은 걸 중짜 먹을까? 괜찮아? 그러면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렇지. 혹시 뭐 다른 거 뭐 바르는 거 있어? 뭐 매운 거 덜 할까? 아니면 뭐 좀 더 할까? 이렇게 막 할 때마다 계속 오고 가는 거는 그거는 센스가 없는 거야. 이건 배려가 아니거든.
여기서 그냥 뭐 메뉴 별로 없으면 곱창 전골 중짜 괜찮지? 하고 딱 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알아서 매운 거 좀 이렇게 이 사람이 걸 그냥 기억하고 그냥 대화가 적게 흘러가도 서로가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처럼 서로가 통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 그게 센스 있는 대화거든요. 제가 이제 몇 번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안 신뢰라는 건 물론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하죠. 맞아. 그것도 맞는데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빨리 마음이 서로가 끌리는 경우는 그렇게 대화가 조금 더 뭐랄까 더 많은 정보들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더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정보가 교류될 때 그때 이 사람과 더 친밀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반복하고 복명복창하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고 그런 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법이라면 그게 맞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이렇게 많은 걸 생략하고 은유적 뭐 많은 걸 함축된 그런 말로 말을 툭툭 던졌을 때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하면서 찬찬히 나가야 되지만 아까 리나님이 아 오늘 말귀 못 알아듣시냐 그런 것처럼 오늘 나한테는 차근차근 설명해줘야지. 차근차근 댓글을 써줘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댓글이래. 대화에서 쭉 흘러가는 게 훨씬 더 이 사람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전 다 물어보는데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 센스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까 물어볼 필요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런 뭐 패러글라이딩 옷 같은 거 입혀줄 때도 이거 입혀줘? 뭐 어떻게 이거 좀 왼쪽 다리부터 넣을 거야? 뭐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싹 하고 머리는 늘래 뺄래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큰 차이가 없는 거는 그냥 하면 돼. 필요한 것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수 씨는 뭐 까먹고 있었지만 민규 씨는 이제 그런 걸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수 씨가 이런 걸로 또 바로 고맙다고 하죠. 고마워요라고. 뭐 물론 이건 표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해도 돼. 고맙다고는 안 해도 되지만 이걸 표현하면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 준 게 또 말 그대로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기억해 주려고 애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수 씨가 민규 씨를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그런 걸 기억하고 뭔가 나를 위해서 해줬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짧게나라도 감사를 표현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쨌건 보상을 받았잖아요. 보상을 받으면 사람은 보상 받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왜 9년도 빨간 거 못 먹었어? 9년도 매운 거 못 먹디? 막 이러면 이걸로 하고 싶겠냐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감동했지만 뭘 고마워 나도 매워 이러면서 이런 것들 그냥 별거 아니야 뭐 오다 주웠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건 하고 과도한 질문으로 생성되는 배려는 부담이 되죠. 그렇지. 예전에 이거는 제가 초창기에 했던 프로인데 그때 스트레인저의 감자윤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었는데 그 하나하나 계속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티를 내. 계속 유사를 하고 요즘에 나는 솔로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네네 하다가 나중에 지치지. 그래 언제까지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감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한번 감사받을 일을 하면 내가 받고 나서 내가 나중에 입이 더 아파. 왠지 내가 더 손해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보상을 줘야 되나?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야. 물론 입으로 보상해주고 끝이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아니 뭐 감사드리는 표현 뭐 여러 번 못 해주냐? 내가 이렇게까지 몸으로 애썼는데 그렇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왠지 더 이상 해주고 싶지 않은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또 시작이네 이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또 시작이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당히 조절을 해야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민규 씨처럼 어차피 상대가 감사할 일에는 내가 굳이 생색내지 않아도 돼. 상대가 모른다면 생색을 내야지. 근데 상대가 어차피 알고 감사를 표현할 때는 거기에서 내가 2번, 3번 감사를 할 필요 없어. 감사를 유도할 필요 없어. 생색낼 필요 없다는 거지. 뭐 이수는 웃으면서 그런 거였어 하고 웃긴 하지만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진 않겠죠. 그냥 쑥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말인 거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귀엽다는 말을 하죠. 근데 또 귀엽다는 말이 살짝 민망하니까 또 강아지라고 또 돌리고. 그렇죠. 담백해야 돼. 상대가 느끼기에 감동은 받고 상대가 감동한 상태에서 내가 담백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죠. 상대가 감동은 안 했는데 내가 계속해서 생색을 내고 있으면 최악이지. 그래 이름이 콩이면 웃기겠다. 너무 뜬금없긴 해요. 뭐 빵이 콩이 이렇게 해서 뜬금없긴 한데 근데 민규 씨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색깔이 좀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다 하나하나 해줘. 그러면서 또 콩이라고 불러봐. 근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대화가 죽이 잘 맞죠. 그러니까 상대가 별거 아닌 말이고 내가 봤을 때 그냥 좀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최대한 잘 듣고 반응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면 또 이렇게 또 잘 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수 씨가 키우는
고양이들이죠. 고양이들인 것 같아요. 이수 씨가 키우는. 그러면 여기에서 민규 씨 손이 있고 고양이 집사다 이렇게 되면은 고양이는 보통 집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 나오거나 다른 집에 있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민규 씨가 벌써 이수 씨 집에서 데이트를 좀 했다는 얘기겠죠? 많이 가까운 사이구나. 둘이서 뭐 PC방 데이트만 했다, 뭐 카페 데이트만 했다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 처음에 밖에서 만났을 때부터 이수는 일단 나한테는 관심 없고, 결의 형이나 후신이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데이트 신청했을 때, 이제 몰래카메라 이런 건 줄 알았다 할 정도로, 고양이를 안고 나갔다고 새벽에? 아니야. 고양이는 그런 동물 아니에요. 고양이를 안고 밖에 나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물론 나갈 수 있지. 근데 이제 고양이가 나가는 거 이런 거를 좀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물론 이것도 고양이마다 다르겠지. 네. 강아지에 비해서는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고양이 자체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고양이가 막 이렇게 안고 나면 길 다니다가 막 이렇게 막 영역 푸시하고 그러지 않잖아, 고양이는. 고양이는. 이때 이수 씨가 이제 딱 와가지고 민규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래가지고 목요일에 시간 돼? 하고 뭐 당황했지만 시간 돼. 데이트 신청하고 딱 사라져. 그래서 민규 씨는 이제 그 쿨함에 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분이 진짜 좋았다. 아무튼 그래서 입주 첫날 밤에 도착했는데 추리닝 입고 있는 민규 씨에게도 지금 반한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뭐 민규 씨만 빤히 봤을까? 그건 모르겠어. 우리가 또 편집에 너무 속으면 안 되지만 어쨌건 이수 씨는 민규 씨에 대해서 처음부터 좋게 봤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리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단지 외모만 보고 끌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외모만 보고 끌렸다기에는 이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아. 굉장히 높아.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수 같은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고 그게 뭐 아버지든 전 남친이든 어쨌건 그런 사람에 대한 호감 그리고 그 사람과 잘 지내보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한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수 손인데 내일 그 오른쪽에 민규 손이라고 화살표갖고 글씨가 써 있었잖아요. 다시 봐. 전 이수가 민규에게 첫 데이트 때 외모가 마음에 든다고 말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포장하기 쉬운데 솔직한 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네요. 그 부분도 있네. 이수는 모델 에이전시 디렉터라 잘생긴 남자 다루는 법도 잘 알지 않을까요? 자주 봐서.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 연애를 해보면 그렇지만 내가 직업적으로 협상가고 굉장히 사람을 잘 다뤄도 막상 내 애인한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과 내가 일적으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을 해. 손님들한테 화를 안 내도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화내는 경우 있어요. 화내는 건 물론 안 좋지만, 내 얘기냐고? 제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밖에서 뭘 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은 뭐 이게 뭔가 자연스러운 나로서 그냥 항상 살아가는 그런 게 됐는데, 예전에 이제 사업을 할 때와 애인을 대할 때 확실히 애인을 대할 때는 감정의 컨트롤이 좀 어렵지. 그때 30대 때 사업을 하고 이럴 때는 사업을 할 때 나는 그냥 그 믿음을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고객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달려가지만 애인한테는 그렇게까지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맞출 수는 없죠. 방구석이 엎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건 모든 사람이 저게 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어떤 결핍이 있을 땐 친밀한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더 요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더 해주길 바라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의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온전히 의지해주길 바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더 이렇게 정서적으로 친밀한 상대에게 더 많이 요구하거나 내가 더 많이 하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뭐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잘생겼다라고 하면서 그랬던 것 같다. 근데 어쨌든 민규와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에서는 민규가 단지 잘생겼다라는 것만은 아니고 민규의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로우면서도 조심스러운 그 태도가 그 잘생김의 한 요소였겠지. 그 부분을 주미 씨도 봤거든요. 민규가 잘생겼지. 근데 잘생김 더하기 그런 여유로움 그리고 찬찬한 뭐 이게 천천히와 조금 다른 표현이다. 지금 그렇게 찬찬히 주변을 이렇게 훑어보고 이제 그렇게 정보도 수집하는 그런 진중한 모습들이 주미 눈에도 민규가 멋짐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지민 씨 눈에는 조금 남자답지 못함으로 보였지. 그런데 이제 그게 주미 눈에는 멋짐. 그게 아마 이수 눈에도 그런 잘생김의 플러스 알파가 됐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민규 씨가 나한테 제일 인사동에서 큰 건 후진이 맞았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머릿속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게 없었어도 두 사람은 그래도 결국 잘 됐을 거라고는 봐요. 근데 이렇게 잘 되는 과정에서 그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떻게 어쨌건 움직일 때 그 마음을 설명하려고 애쓰거든요. 이거를 조금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그 이거가 과학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근데 그 서브리미널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 워낙 유명한 건데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가 다시 엎어진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건 극장에서 그 필름의 컷 사이에 콜라 사진을 살짝 넣으면 사람들이 콜라 사진이 머릿속에 남아서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그 콜라를 마신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나 없나를 떠나서 콜라가 마시고 싶은 거는 내가 그 이미지를 어디선가 봤기 때문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목이 말랐어. 나는 마침 콜라가 먹고 싶었어. 라고 뭔가 다른 이유를 댄다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가 꼭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결정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는 이유건 정말 어려워요. 이거 흔들다리 효과도 마찬가지야 실은. 흔들다리 위에서 내가 마음이 두근거리니까 이 사람의 고백을 듣고 이 두근거림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그러니까 이 두근거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거 사랑하니까 라고 그 근거를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이유는 그냥 위가 무서웠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민규가 그냥 이수가 점점 좋아졌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왜 좋아졌지? 근데 머릿속에 강하게 남은 후진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으니까 그거를 이유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고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사귀었다 이건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죠. 나는 후방 카메라 보고도 후진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공감합니다. 막 이러길래 이 아주 민규 씨 머릿속에 이게 굉장히 명장면으로 남아 있는 거죠. 후진으로 이제 훅 들어왔다. 그런 게 좀 있었다. 근데 어쨌든 이수는 나는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었다. 이수가 민규 조련을 너무 잘한다. 맞아요. 딱 적정한 선을 잘 지키지. 그 민규 씨는 너무 압박해버리면은 동굴로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걸 도망가지도 않게 하고 그리고 이 감사라는 적절한 보상을 주고 그리고 항상 독립적으로 그 내가 필요할 땐 내가 움직이고 상대가 움직일 수 있는 상대가 움직이고 이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좀 잘하고 있죠. 후진하는 길이 진짜 길었고 이건 우리가 아까도 많이 얘기했죠. 근데 정말 의도는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날 방송을 또 보도록 예고가 돼 있었나 봐요. 데이트 나가는 그런 방송. 소장님 아까 라이브에서 하신 민규같이 냄새 맡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촉감에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더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VAK 모델이라고 해서 인간이 좀 감각적으로 발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이라는 게 있어서 저같이 좀 시각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이 빨라요. 청각은 말이 그냥 오디오랑 비슷하고 촉각은 말이 좀 느린 편이 있죠. 근데 이것도 한 30분짜리 강의로 하나 있는데 어딘가에 네. LBC에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이거에 관련된 강의로 어떤 학습 방법이 맞는지 그리고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두려워하는지 이제 그런 걸 쭉 나열한 그 강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남아있는 어쩐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VAK 모델로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이수 씨는 뭐 여기선 보겠다고 했지만 보겠죠 결국. 내가 이런데 출연했다가 안 보겠다고 각오를 해도 안 보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애인이 생겼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 안 볼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참 쉽진 않지. 상대가 뭐 맘대로 해 이러면은 그러면 거의 무조건 보겠죠. 근데 이때는 뭐 별거 없었잖아요. 이때는 뭐 주미 씨도 그렇고 지영 씨도 그렇고 그냥 하트 시그널 안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었지. 이때 정도는. 그래서 민규는 어쨌건 내가 데이트 많이 나갔으니까 그런 게 좀 서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방송 보면서 진짜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많이 싸운 게 아니라 이전에 뭐 이런 커플들에 대한 얘기지 않을까? 능력자들 본방으로 봤냐고? 본방으로 못 봤어요. 그때 본방으로 못 보고 내가 그때 뭐 딴 일이 있었나 잤나 그랬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본방으로 못 봤고 나중에 다운받아 봤어요. 그때 그래 내가 너무 못했거든. 그때 너무 긴장하기도 했고 이래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못 맞춰서 조금 혼자 민망했어 조금. 옛날에 능력자들 나왔을 때. 그래서 그때 스스로 되게 반성했어요. 좀 더 내가 생각을 했으면 그런 걸 범인의 심리나 이런 거를 완벽히 다 꿰뚫었을 텐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놓쳤거든. 아쉽습니다. 제일 큰 게 남아서 제일 큰 거? 오늘이 제일 큰 거야? 아니죠. 제일 큰 건 뭐야? 감작강이잖아.
감자깡이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 땀 표시 보노보노 뭐야? 보노보노 지금 땀이야? 갑자기 왜 보노보노 땀을 여기다가 어,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죠. 지영 씨와 민규 씨의 장면이니까 지영 씨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민망할 수 있겠지. 뭐가 더 커? 큰 거 남았지. 지영이랑 영화 보는 날. 내가 오빠랑 산 감자깡인데. 구기에서 내가 산 사탕이야가 기억나죠? 생각해보니 감자깡 인류에 민규가 지영 등등이 자기에게 준 선물 등과 스스로 인기가 많은 것에 스트레스 받던 모습이 이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져서 그랬었나 싶기도 하네요. 그 뒤로 많이 스트레스 받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자꾸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 근데 어떻게 거리를 둬야 될지 모르겠는 그 난감함들이 느껴지죠. 처음에 그 지민 씨에게 마음이 갈 때는 그런 주변 상황 없이 그냥 지민에게만 갔는데, 그 지영과 그런 일이 있고 이수에게 미안하고 이러면서 복잡해지는 거죠. 어디까지 선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바깥이었으면 나 다른 사람 좋아 하고 그냥 거리를 둬버리면 그만인데 하트 시그널은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이 계속해서 이 추리 게임 안에서 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다 이어가야 된다는 게 지영 씨도 마찬가지죠. 되게 힘들었겠지. 지영 씨든 민규 씨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수 씨도 당연히 그럴 거고. 아 그렇죠. 지민 씨랑 예정 씨까지는 없었지. 이때 감자깡을 산 장면이 있었어요. 내가 사는 그 집이잖아. 그리고 감자깡으로 이제 장난을 치면서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이 감자깡을 줄 듯 안 줄 듯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민규가 이제 약간 민망한 웃음을 짓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오면 이제 올바 할 말 없다. 아니냐. 화났지만 킹 받는 정도로 넘어가 줄게라는 이수 씨 제스처죠. 감자깡 난 원래 안 먹어. 지영이 혼자 먹은 거야라는 말이죠. 감자깡 난 원래 안 먹어. 그거는 등호 나는 감자깡 내가 먹으려고 뜯은 거 아니야. 지영이 혼자 먹은 거야. 그 말을 지금 어필하고 싶은 거지. 이유는 이수 씨는 왜 맛있잖아라고 하지만 민규 씨가 원래 감자깡을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장소에서 감자깡을 뜯고 그거를 먹으려고 했고 한 거는 지영이 뜯었고 지영이가 내 입에다 넣을랑 말랑 장난을 치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벌어진 일이야라는 거를 좀 자기 나름의 이제 그런 해명이지. 감자깡 끊었어. 말을 안 먹는다는 게 아니죠. 같이 보자 그거 나오면 이라고 하는데 이수 씨는 지금 약간 마음이 상했어. 싫은데? 라고. 근데 저것도 선을 잘 타야 돼. 그냥 여기서도 싫고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표현 안 하고 넘어가도 돼. 그럴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쌓였다가 폭발하면 안 돼. 근데 적정하게 얘기를 해도 되지. 근데 너무 얘기하면 민규는 도망가. 그러니까 그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수는 자기가 킹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규는 없다. 더 이상은 없다. 그게 다다. 그래서 뭐 대충 알기는 아는데 이게 지원이랑 둘이 데이트할 때 좋은 감정들을 억지로 눌렀다고 하는 말에 조금 마음이 아팠어.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 민규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장면이 편집돼 버렸어. 또 민규가 분명히 이 좋은 감정들을 억지로 눌렀다 이 말에 지영에 대한 좋은 감정과 너에 대한 좋은 감정의 차이 아니면 그런 좋은 감정은 지영을 왜 그러니까 지영을 거절하기 위한 좋은 감정이라는 표현을 썼다든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이거에 대한 해명이 지금 지영 씨에 대해서 몰입한 분들의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의 말이어서 그 부분이 편집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만약 남아있으면 그 장면에서 민규, 지영 그 두 분의 사이를 응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민규는 그 상황에서 지영 씨에게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저렇게 돌려서 거절한 거야? 라고 만약 느껴지는 말이었다면 그 부분을 편집자 입장에서는 편집해야지. 왜냐면 어쨌건 그런 시청자의 일부를 실망시키는 거는 또 필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편집이 된 거예요. 민규 씨 오늘 데이트 쭉 봤죠. 민규 씨 성격에 이수 씨가 마음이 아팠어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넘어갔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소장님 지영이는 민규가 이수랑 알콜 당콩 보면서 질투가 좀 나지 않을까요? 아니 질투가 나겠죠. 질투가 나겠지 그건. 근데 질투가 나기 때문에 더 결애가 자신한테 더 잘해주기를 요청하겠죠. 만약 질투가 난다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민규가 그 부분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는 이해는 하는데 가끔씩 보면 짜증은 난다.
근데 감정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감정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나는 확실히 이 감정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 지영에게 갔던 내가 억압해야 됐던 그 감정은 크지 않았다. 그거는 연인으로서의 감정까지 아니었다. 그렇게 갈까봐 내가 스스로 억압됐으니 내 마음은 커지지 않았다라는 뜻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유추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말로 거기서 편집된 말이 이거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지영이랑 데이트하고 이런 거 보면 서운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이라는 건 확실히 두 사람의 마음은 차이가 있었고 이수가 서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은 내 마음이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걸로 마음 아파할 필요 없다라고 이수에 대해서 이수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겠지. 민규 씨가 지금 오늘 이 사람에서 차도 사는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 제작진 입장에서 그런 해명 부분을 왜 자른지는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 물론 근데 민규 씨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솔직하게 이수한테 설명은 했겠지. 왜냐면 민규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자친구 이수고 제작진 입장에서는 여러 시청자분들의 이런 바람이나 그런 부분들을 또 수용을 해야 되니까 민규가 과거에 그만큼 확실한 마음이었다는 거를 이제 와서 드러낼 수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해명 부분을 쳐내버렸겠지. 근데 어쨌건 저 해명을 이수는 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나는 쿨 호소연이지 쿨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오빠도 좀 이렇게 난 별로 쿨하지 않아. 그래서 주미 언니랑 엄청 전화로 수다 떨었다. 근데 이제 민규 씨가 이제 우리가 되게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 그래서 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있어도 서운하고 나도 속상하고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고 잘 지내보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자기가 해명을 하고 그 부분에서 난 쿨하지 않다. 해명을 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좀 상처가 있다. 그러니까 민규는 노력해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흘러가야 이제 맥락이 맞는 거죠. 평소에 둘이 있을 땐 그렇게까지 얘기해 본 적 없는데 대충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얘기는 안 해봤다. 이거는 이수가 민규에게 맞춰준 거지. 그 마음의 불편함 그리고 어쨌건 질투 나는 부분은 당연히 있지. 과몰입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쿨하지 못해 미안해. 직접 이렇게 이수 입으로 들으니까 이수는 이런 게 서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수 씨 이 선을 딱 이거 하나만 정답입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야. 이수가 정답이라고 하길 수는 없지만 이수 씨의 이런 행동들은 좀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하면서 혼자 완전히 삭히면 어느 순간에 쌓여서 터지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선택하기 좀 어렵고 그렇다고 서운할 때마다 9년 아까 예시처럼 계속해서 찌르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관계를 파탄으로 이르는 일이지. 나를 위해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서운해함을 알도록은 유도해야 돼. 알긴 해줘야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뭐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 한 번 정도는 얘기할 필요가 있지. 저 같으면 맨날 서운하고 더고 징징. 그러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한 것 같아서 후련하기도 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표현했지. 그거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어쨌건 상대가 도망가지 않는 선으로 해가지고 플레인하게 말하면 될까요? 플레인하게 뭐 어쨌건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겠죠. 플레인은 보통 제가 요즘 접하는 제품 중에는 요거트가 플레인은 안 사. 맛없어. 안 달아. 플레인하니까 왠지 거부감이 드네요. 순간적으로.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오빠가 은근히 남지 않게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서로 생각했으니까. 맞아요. 말을 잘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어쨌건 서로가 신뢰가 있는 그런 사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수 씨가 여기서 민규 씨가 우리 노력해보자. 이수 씨가 나는 쿨하지 못해. 난 쿨호소이냐. 그러면서 민규 씨는 자기가 말을 함으로써 이수 씨가 좀 풀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풀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나는 질투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렇지. 질투 났었지. 나 킹 받았었지. 얘기 보이죠? 근데 저렇게 장난치는 걸 보니까 지금 민규 씨는 이제 다 풀어졌다고 생각하고 웃는 거죠. 그러니까 이수 씨는 거기에 대해서 긴장해. 내가 지금 풀어주는 거지 지금 풀린 거 아니거든. 그래서 웃겨. 근데 여기서도 이게 두 사람이 합이 맞는 거야. 여기서도 뭐 갑자기 또 웃기냐고 화를 내 이렇게 하면서 뭐 싸움이 시작되거나 웃겨 할 때 주눅 들어버리지 않는다고. 거기서 지금 이 민규 트레이드 눈빛을 보내죠. 눈빛이라기보다는 그 눈묘기 뭐 그런 걸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두 사람의 이게
합이 잘 맞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눈 부라리기. 뭐 이렇게 이제 네가 운전해라. 나도 술 한 잔 마셨다. 뭐 누가 운전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서 누가 운전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그냥 내가 운전 못하겠을 때 운전해라라고 말할 수 있고, 꼭 운전을 떠나서도 내가 힘들 때는 뭐 가볍게 상대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정확히 누가 운전하는지 모르겠어. 뒤에 나오나? 방송 같이 볼 건가요? 안 볼 거예요. 그냥 안 볼 거예요, 그 방송. 아, 진짜 안 볼 수 있을까? 데이트는 스킵할 예정이라고. 근데 내가 안 봐도 주변에서 보고 막 얘기를 해줄 텐데. 근데 차 안에서 이수 씨가 보려다가 꺼버려. 이제 보기 싫어서 하면서. 핸드폰 내팽개져 버렸지. 여전히 콜로손이다. 막상 눈에서 보고 편할 순 없지. 그건 어쩔 수 없어. 오히려 그래 맞아, 유튜브 조심해야 돼. 알고리즘으로 뜬다고. 알고리즘으로 그 썸네일에 이미 내가 보기 싫은 것들이 썸네일로 있어.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요즘에는 참 내가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쨌건 이날의 데이트는 민규 씨는 민규 씨대로 이수 씨가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하기도 했겠지. 그리고 자기 일적으로 그런 면도 있었을 거고. 어쨌건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답답하긴 했겠지만, 서로 마음도 확인하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수 씨도 이제 자유만끽하고 나를 정말 생각해주고 있다. 그래서 많이 깊어졌다. 그러면서 이날의 데이트를 정리해주더라고. 발 테더링. 테더링이군요. 좀비. 잔뜩 꼬인 팔. 그럼 이건 뭐, 앞에서는 뭐 좀비 했으면 이건 아나콘다 이런 정도로 표현해주지, 왜. 그리고, 차 뽑았다. 그래서 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점에 집중해야 돼요. 이 사람과 관계가 오래 가려면 지금 두 사람이 단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가 장점에 집중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대화가 흘러가니까 이 두 사람의 단점을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이건 지금 나는 솔로 16기에 상철과 영숙 씨라고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결부되지 않았을 때는 두 사람이 이뻐 보여. 두 사람이 되게 약간 티키타카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두 사람이 그래도 상철 씨가 이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고 거기 안에서 영숙 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이 결부되면은 막 또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지. 근데 물론 그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고 제가 워낙 좀 깊게 분석을 해드리긴 했지만 어쨌건 여기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가 장점으로 보고 있죠. 누군가는 민규가 답답하다. 뭔가 나한테 확실하게 말을 안 한다. 내가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계속 압박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선을 지키고 민규도 그렇게 또 선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서운하겠구나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알고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건 알고 보면 애교쟁이다. 유머도 표현도 많이 하고 유머러스하다. 표현을 많이 했었죠. 초반에 그 생태 이게 시청자들도 생태 동태를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하지만 이제 지금 남은 거는 감작강과 지금 잔나비 이게 이제 금지어가 된 상태. 그래서 잔나비 음악은 평소에 자주 들어서 괜찮은데 감작강은 살짝 예민. 살짝 예민 정도는 굉장히 이제 포장된 얘기죠. 감작강 듣기만 해도 빡쳐요, 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돼서 아직 안 봤대요. 결국 안 봤어? 하지만 언젠간 보게 될걸? 감작강도 아직 안 봤다고? 이거를 보는 게 이제 애프터 시그널 대미를 장식하려나요? 이게 뭐 좌불안석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또 다른 커플이죠. 결혜 씨와 지영 씨 데이트. 처음에 이제 결혜 씨가 지영 씨를 발견하는 것으로 커플이 시작해요. 아까 민규 이수 커플과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 이후 결혜 지영 데이트 부분과 애프터 시그널 4화 분석은 라이브 다시 보기를 통해 시청 부탁드립니다. 편집보다 새로운 콘텐츠와 더 많은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